무려 80년 동안 시장의 온갖 풍파를 다 겪어낸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서 깨달은 투자의 본질, 그 모든 지혜가 딱 4가지 원칙으로 요약된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그 절대 원칙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뉴스, 복잡한 경제 지표들, 정말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짜 힘이 있는 걸까요? 수많은 정보 속에서 도대체 뭘 보고 판단해야 할지 그 답을 한번 찾아보죠. 바로 그 전설적인 투자자가 자신의 80년 경험과 지혜를 단 4개의 기둥으로 압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4개의 기둥을 통해서 안개처럼 뿌연 이 복잡한 시장을 아주 명확하게 꿰뚫어 보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생각입니다. 투자의 가장 중요한 도구요? 놀랍게도 무슨 대단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만의 흔들리지 않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시장에는 딱 2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뉴스가 좋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고 나쁘다고 하면 허둥지둥 파는 부안회동파. 그리고 자신만의 뚜렷한 생각으로 움직이는 소심파. 소심파는요, 오늘 올랐다고 기뻐하고 내일 내렸다고 절망하지 않아요.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전략을 굳건히 지키죠.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살 수 있고 모두가 탐욕에 취해 있을 때 팔 수 있는 용기. 이게 바로 성공하는 투자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아니,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투자는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학이라기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예술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지금 당장 보지 못하는 미래의 가치를 상상하고 그 생각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이 생각의 진짜 힘이죠. 자, 2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죠. 온갖 뉴스나 분석이 넘쳐나도 결국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 시장의 진짜 엔진, 바로 공급과 수요입니다. 이 주인과 개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경제라는 주인은 묵묵히 자기 갈 길을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개, 즉 주식시장은 어떻죠? 주인을 앞질러서 저 멀리 달려갔다가 다시 뒤처져서 헐레벌떡 따라오기도 하고 아주 요란하게 움직이죠. 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개는 주인이 가는 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정신 팔리지 말고 경제라는 큰 흐름을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한 공급과 수요의 법칙은요, 딱 이 한 가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지금 주식을 팔려는 사람이 더 급한가? 아니면 돈을 주고서라도 사려는 사람이 더 급한가? 이 질문 하나만 제대로 파악해도 시장의 큰 방향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3번째 기둥, 돈과 금리입니다. 이건요, 중기적인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경제 상황 그 자체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오르면 주식시장이 망가진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인플레이션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칼에 빼드는 순간, 바로 금리 인상이죠. 왜냐고요? 시장에 흐르던 돈의 수도꼭지를 잠가버리는 거니까요. 이 흐름을 보세요. 거의 공식 같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유동성이 마르면서 시장은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너무 나빠져서 중앙은행이 다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매수 기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숨어있는 셈이죠. 이 말은 정말 강력하죠.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린다는 건 시장에 돈을 풀겠다는 너무나도 명백한 신호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소음에도 흔들리지 말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4번째 기둥입니다. 이건 지금까지 말한 3가지 원칙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우리가 시장에 어디쯤 와 있는지 알려주는 지도 같은 거예요. 바로 시장의 사이클이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시장에도 계절처럼 순환하는 3가지 국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용히 씨앗을 심는 매수 국면, 시장이 점점 뜨거워질 때 흥분하지 않고 지켜보는 관망 국면,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환호할 때 조용히 수확하고 떠나는 매도 국면, 이 3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 표를 보면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으세요?
시장이 최고점일 때는 모든 사람들이 희열과 탐욕에 빠져 있고 언론은 온통 장밋빛 전망만 내놓습니다. 이때 소심파는 조용히 팔고 나옵니다. 반대로 시장이 바닥일 때는요, 모두가 절망과 공포에 떨고 세상이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죠. 바로 그때 소심파는 남들이 내다버리는 주식을 조용히 사모으는 겁니다. 그럼 그 바닥이라는 신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아까 세 번째 기둥에서 배운 게 여기서 딱 쓰입니다. 바로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내려서 시장에 돈을 풀겠다고 발표하는 순간 이게 바로 매수를 시작해야 할 때를 알리는 강력한 종소리인 셈입니다. 반대로 고점의 신호는 정말 위험 신호인데요. 중앙은행이 계속 금리를 올려서 돈줄을 쬐는데도 시장이 그걸 무시하고 미친 듯이 과열될 때입니다. 이건 곧 큰 조정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4개의 기둥, 생각, 공급과 수요, 돈과 금리, 그리고 시장의 사이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지식을 아는 것과 이걸 바탕으로 당신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이 원칙대로 소심파 투자자가 되려면 사실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 빚내서 투자하지 않을 정도의 돈. 둘째,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만의 생각. 셋째, 시장의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의 행운도 따라줘야겠죠. 오늘 우리는 시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4개의 강력한 도구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 도구들을 가지고 시장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4가지 기둥을 바탕으로 지금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생각에서부터 여러분의 진정한 투자가 시작될 겁니다.